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방세동을 관리한다는 게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즉 엔티코아귤레이션, 혈전 항혈전 치료, 두 번째가 심방세동을 정상 박동으로 돌리는 리듬 매니지먼트, 세 번째가 심방세동은 그냥 놔두고 레이 컨트롤, 심박수만 조절하는 이런 세 가지의 치료적인 팔리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새 이제 더 중요성이 커지는 게 거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생활 양식과 라이프스타일 생활 양식과 리스크 팩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게 네 번째의 심방세동 관리의 커다란 기둥으로서 등장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9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비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과 심방세동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큰 연관성이 있어요.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심장 그 연구가 있어요. 뭐 아주 심장 연구라고 그러면 가장 어쩌면 대규모 연구를 치고는 굉장히 역사가 길고 아주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훌륭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역시 이제 심방세동과 관련된 연구도 발표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온 거가 바로 비만이 있으면은 심방세동을 1배 반 증가시킨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만과 심방세동은 떼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비만의 정도를 얘기할 땐 BMI라고 그러는 거 얘기하잖아요. 계산에서 나오는 BMI가 제곱미터당 25kg 이상이 되게 되면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심방세동의 위험성이 4% 증가한다. 라고 아주 수치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나쁜데 비만을 하면서도 더 비만하면 더 비만할수록 심방세동의 발생이 더 높아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아주 비슷한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제 이걸 비만과 심방세동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BMI 증가가 5유니트 증가할 때마다 심방세동이 29% 증가하더라라는 걸 보였죠. 심방세동과 비만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비만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방세동의 발생 위험도 더 높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발생도 그런데 이미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들,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만성 아니면 영구형 심방세동은 심방세동이 쭉 지속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은 생겼다 말았다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발작성 심방세동도 그렇고 또 지속성 심방세동도 그렇죠. 이런 경우에 심방세동이 생기는 횟수와 생겨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있을 때 어떤 분은 심방세동이 가령 12시간 정도, 여러 번 나눠 있지만 12시간 정도가 있었더라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24시간 중에서 한 20시간이 심방세동으로 있더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시간이 심방세동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갖다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 표시하기가 좀 애매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버든이라고 불러요. 짐. AF 버든, atrial fibrillation burden, 심방세동 짐, 이걸 심방세동 부하라고 그럴까요? 좀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루 중에 아니면 일정한 시간 중에 심방세동으로 지내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는 게 이제 AF 버든이라고 그러는데 비만이 있게 되면은 그것도 많더라는 거예요. AF 버든도 더 많더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발작성 심방세동 있다 없다 하는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은 영구형 심방세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훨씬 더 잘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대규모 연구, 여러 연구에서 아주 분명하게 심방세동과 비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갖다 이미 밝혀졌어요. 비만이 있으면 심방세동이 왜 생기느냐? 이건 사실 아주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비만해지게 되면은 심장이 부담이 많이 가요. 심장이 부담이 가다 보니까 심장 자체가 좀 커지고 또 심방도 커집니다. 심방이 커지면서 심방의 압력도 늘어나니까 심방이 이렇게 좀 불게 되죠. 심방이 불게 되면은 전기 흘러가는 전도성도 좀 늦어지고 이런 식으로
비만하게 되면은 심방이 붓고 단순하게 형태적으로 붓는 뿐만 아니라 심방에 부으면서 전기적 성질, 전도성 같은 데에도 변화가 오는 것이니까 이러한 변화가 오는 게 심방세동을 잘 생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방이라는 게 이제 비만은 필요한 우리 몸에서 소요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칼로리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이 또 다른 역할들을 한다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이 과도하게 몸에 남아있는 지방이 온몸에 침착이 되는데, 이게 배에만 침착되는 게 아니고 배나 내장에만 침착되는 게 아니고 심장에도 침착이 돼요. 심장에서도 특히 심낭, 심장 둘러싸고 있는 막이나 아니면 심외막, 심장의 겉을 심외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도 지방이 가서 침착하게 돼요. 근데 이런 그 심장 주변에 침착된 지방이 심장의 전기적 성질을 좀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심방세동을 좀 촉진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비만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야 되는 혈관의 길이가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심장이 수축했다 이완할 때 그 이완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탄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심방세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비만한 사람은 코를 많이 골고 이게 수면무호흡이거든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수면무호흡도 또 심방세동의 한 역할, 그 유발 인자가 돼요. 또 비만하게 되면 혈압 올라가죠. 혈압도 마찬가지로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죠. 또 비만하게 되면 당뇨도 잘 오죠. 당뇨도 역시 심방세동의 발생 위험 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결국 그 심방세동을 발생하는데 유발하는 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만을 잘 치료하면 심방세동 진짜 주냐? 줍니다. 이건 이제 레가시 연구라고 그러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Long Term Effect of Goal Directed Weight Management in Atrial Fibrillation Cohort라고 그러는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체중을 10% 이상 줄이게 되면은, 여러 군을 놓고 이제 대상을 연구를 해보죠. 10% 이상 체중이 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봤더니 체중을 10% 이상 줄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심방세동을 6배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뚱뚱한 사람은 심방세동을 생겼다 말았다 하는 사람,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플러스해서 자신의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체중을 10% 이상 줄이게 되면은 그것보다 못 줄인 사람에 비해서 심방세동이 6배 감소했고, 또 체동을 갖다가 그렇게 계속 줄이긴 하면은 지속성 심방세동, 즉 심방세동으로 거의 있던 사람이 발작성 심방세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발생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방세동이 발작성, 지속성, 오래 지속성, 영구형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제 그 블로그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뭐 아주 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단계, 좀 진행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얕은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비만을 치료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만 치료가 실제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 비만 치료를 갖다가, 근데 비만을 치료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체중이 진짜 많이 나가는 사람들, 약을 치료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그 여러 가지 치료가 잘 안 되고, 또 비만으로 인해서 뭐 당뇨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위를 잘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비만 수술, 바리아트릭 서저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수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수술한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해 봤더니 비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심방세동이 새롭게 발생되는 게 줄었고, 또 그런 사람에서 전국도 조절했더니 재발도 좀 감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은 비만이 심방세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새롭게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또 심방세동의 진행도 비만을 치료하게 되면 줄일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예방적 치료 중에서 첫 번째 비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